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열전상하 시간입니다. 과연 중국 본토 A 주식 가운데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중국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 혹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등락이 엄청나게 컸던 한 주간에 이 중국 증시가 이어졌었죠.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락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 주말이었죠. 이번 주말 말고 전 주말에 이 중국의 어떤 금융 제재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월요일에 급락하는 거의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다시금 중국 증시는 또 GDP 발표와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중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인 건가요? 지난주 상해 증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방송할 때쯤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약 7.7% 하락을 하면서 7년 내 최대 하락폭을 보였던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후에 발표됐던 GDP 성장률이나 제조업 PMI 지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함에 따라서 큰 폭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7% 급락을 하면서 3,1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던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시 3,30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증감액, 신용거래 관련된 증권사들의 제재를 취함으로 통해서 증권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은행에서 금융주가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 급락이 하락폭을 좀 가속화했던 모양새가 있었고, 신용거래대금 관련돼서 제재가 있었었는데 2014년 6월에 신용거래대금이 약 4천억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보면은 약 1조 위안을 뛰어넘는 지금 신용거래대금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한 6개월 후광통 전후로 해서 한 6개월 사이에 신용거래대금이 약 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제재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4분기 GDP 성장률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시장 예측치보다 조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에 보시게 될 화면은 중국 GDP 성장률입니다. 네. 중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7.2%가 좀 시장에서 예상치로 했던 수치였었는데 7.3%가 발표가 됐죠.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저로 좀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은 네. 시장에서 예측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이미 시장에서는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관련됐던 예측치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3%라는 수치가 시장에서는 크게 실망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었고,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발표했던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HSBC 1월 제조업 PMI 속보치가 네. 나왔었는데 49.8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확장과 경기 수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50을 하회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기도 하지만은 지난번에 49.6을 기록한 데에 비해서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원래 시장에서 1월 예측치는 49.5였습니다. 지난 50을 하회했던 49.6보다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시장 예측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인 어떤 기준선인 50은 하회했지만 GDP 성장률이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제조 PMI까지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춘절,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우리나라의 설날에 비견할 수 있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이 도래를 합니다. 네. 인민은행에서 춘절에 따른 자금 수요, 어떤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서 약 500억 위안의 RP 자금을 제공을 했고, 이렇게 그 중앙 정부의 선진적인 어떤 이런 대응책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차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춘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소비 시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최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네. 춘절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중국의 지수를 보자면은 수치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았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중국 증시의 지수 자체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중국 증시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생전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다음 카카오 등 핀테크 관련주들이 주요 정부 정책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중국 산업의 경우에도 핀테크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핀테크는 파이낸셜과 테크, 금융과 ICT를 종합한 어떤 산업과 서비스 형성군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그리고 금융 관련된 클라우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TM 기기나 그리고 관련됐던 어떤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약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4만 명의 인구가 있죠. 그 중에 약 절반 수준인 6.7억 명이 지금 현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약 80%가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5년 새에 핀테크 관련 산업된 투자 자금이 약 3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2015년 전자화폐 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2014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의 큰 폭의 성장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알리바바나 바이두 그리고 텐센트 같은 이런 중국의 인터넷 공룡 기업들은 이미 핀테크 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알리페이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중국 정부는 인터넷 은행 어떤 개설에 대한 이런 허가를 지금 해서 인터넷 은행 설립을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핀테크 관련된 규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앞서게 핀테크 산업 전망 역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핀테크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밝은 가운데 관련된 수혜주라고 본다면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전자결제나 정보 보안 같은 어떤 솔루션 업체 그리고 좀 광의적으로 본다면 통신, 물류 그리고 금융사업 전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좀 수혜를 큰 폭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전자를 한번 좀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전자. 과연 이 항생전자는 매번 비교해 주시는 국내 기업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에다 좀 비출 수가 있을까요?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업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출 약 80%가 넘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가령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대표 IT 솔루션 제공업체인 SK CNC랑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항생전자 같은 경우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일단 후광통이 시행 이후에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익 역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고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후광통 같은 시스템이 열리려면 당연히 그것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IT 솔루션이 필요를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간의 어떤 후광통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항생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에 조금 금융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후광통 시행에 따라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증권사들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제공, 유지, 보수에 따른 지속적으로 수익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었죠. 심강통 시행 관련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제 심강통이나 관련된 ETF, 채권 매매 관련돼서 금융 개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IT 솔루션 제공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항생전자의 지분을 21%
인수를 하면서 네. 예, 항생전자는 지금 알리바바 그룹에 오. 속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생전자 자회사가 있습니다. 항생전자 자회사와 알리바바의 자회사들이 공동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중국판 블룸버그를 만들겠다라는 네. 이러한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볼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좀 많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정말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도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항생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면 SK CNC와 좀 펀더멘털을 오늘 비교하는 자료도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네, 한번 비교해 주시죠. 간단히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항생전자와 SK CNC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전자와 지금 SK CNC의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률, 배당수익률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K CNC 같은 경우는 약 11.7%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28.1, 약 2배 이상의 매출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앞으로 신규런팅이나 관련된 어떤 중국 금융의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매출액 성장률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생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그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 C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약 10%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항생전자 약 2배 수준인 22.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지만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성장을 통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SK CNC 같은 경우에는 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항생전자 같은 경우 현재 ROE가 17.5로 해서 매우 뛰어난 수익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항생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이 핀테크 시장의 선도 시장으로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금융 개방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알리바바 그룹의 편입이 됨으로 통해서 어떤 각종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생전자 저희도 눈여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